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스피드 개념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확률과 통계의 그 경우의 수와 순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사건과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할 때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주사위를 던지면 눈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복할 수 있는 사건은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결과. 그러면 숫자 1이 나오거나 숫자 3이 나오거나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홀수의 눈이 나오거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경우의 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건, 실험이나 관찰,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거,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세는 방식은 딱 두 가지, 빠짐없이 세는 겁니다.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 빠지면 세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돼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려면 많이 세다 보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때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식 배열. 배열을 세는데 규칙서를 갖고 세요. 사전식 배열. 그래서 가나 다라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니면 1, 2, 3, 4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아니면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 그 다음에 A 다음에 B, B 다음에 C 이렇게 알파벳 순서 사전식 배열로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그것도 세다 보면 힘들면 우리가 수용도, 가지치기를 들어갑니다. 수용도 이 두 가지 원칙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연습이 돼야 돼. 이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규칙이 발견되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순열 아니면 뭐 중복 순열, 뭐 조합, 중복 조합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분할, 분배 이렇게 원순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가장 기본 원칙. 이것들이 철저하게 돼야 셀 수 알아야 그것을 순열로 인식할 수 있겠고 조합으로 인식할 수 있겠고 이렇게 확장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다. 그럼 사전식 배열, 예를 들어서 문자 A, B, C를 일렬로 배열하십시오. 서로 다른 세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래. 그럼 사전식 배열은 A가 가장 빠르잖아.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A 다음에 그 B 다음에 뭐가 있어? C, 그 다음에 뭐가 있어? B. 이렇게 A 끝났어. 그러면 B가 오겠지. 그러면 빠른 거 A, 그 다음에 C, B가 오겠고 C가 오겠고 A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이제 B가 다 끝났으니까 C,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사전식 배열을 하는 겁니다. 수용도는 나는 맨 처음에 A가 왔어.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겠지. 나머지 두 개 B, C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A 다음에 B 다음에 여기가 C가 올 수 있겠고 여기가 B가 올 수 있는 거 맞겠죠. 그래서 A, B, C, A, C, B. 맨 앞에 B가 왔을 때 그럼 여기에는 A 또는 C가 올 수 있겠죠. 그럼 B, A 남아있는 거 C, B, C 다음에 뭐가 있어? A. 요렇게. 그 다음에 C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올 수 있겠죠. 그럼 C, A 남아있는 거 B, C, B 남아있는 거 A.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셀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규칙서를 발견해서 서로 다른 세 문자를 3개의 일렬로 배열하십시오라고 한다면 3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 3팩토리얼. 그러면 이것은 3P 3과 같겠고 이것을 우리는 3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순열, 조합과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 규칙성을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이게 들어있다. 이게 다야. 경우에서 이게 다라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사전식 배열, 수용도. 이게 다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거기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사건 A,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합하는 거야.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사건 B 또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했거나 또는 이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또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공사건일 때 두 사건을 합하는 거야. 합하는 거야. 그래서 또는이란 말. 그래서 NA 합사건 B 집합하고 똑같아. 그때 A 집합과 B 집합이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것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면 NA 플러스 NB입니다. 원래는 빼기 NA 교집합 B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사건이니까 우리는 0이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합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그 다음에 뭐뭐이거나 A 사건이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 A, B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료 상태 두 사건이 이 사건이 발생했어 끝 이 사건이 발생했어 끝 둘 종료된 두 상태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이걸 구별하셔야 돼. 경우의 수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어떨 때 합하고 어떨 때 곱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까요? 분식점에서 김밥 4종류, 라면 3종류, 볶음밥 3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방법이 술과라. 딱 한 가지만 택해. 그러면 김밥 4종류 중에서 한 가지 택할 수 있잖아. 그러면 4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라면 3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잖아. 3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매운 라면, 중간 라면, 순한 라면 있지 않습니까? 볶음밥 3종류가 있어. 그 몇 가지? 역시 3가지를 택할 수 있겠죠. 근데 딱 한 가지만 먹으래. 그러면 이 4가지 또는 라면 중에 한 가지 또는 그다음에 볶음밥 중에 한 가지 먹을 수 있겠죠. 이것은 곱이야 합이야. 이것은 합하는 거죠. 이렇게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몇 가지? 10가지. 전부 다 10가지가 있어. 김밥 서로 다른 김밥 4가지 그다음에 라면 3가지 볶음밥 3가지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먹으래. 그러니까 10가지지.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는 김밥하고 그다음에 라면 김밥 하나 라면 하나 볶음밥 하나 이렇게 한 개씩 다 먹으래. 동시에 먹으래. 그러니까 김밥도 하나 선택하고 라면도 시켜 볶음밥도 시켜. 그래서 이 3가지를 동시에 먹어. 한꺼번에 시켜. 그러면 라면 4가지 김밥 4가지 라면 3가지 볶음밥 3가지 동시에 시켜서 먹는 거니까 이건 곱입니다. 그래서 사고 36가지. 이때는 36가지 갑니다. 이때는 합의 법칙, 이때는 곱의 법칙. 그러니까 문제 양에 따라서 합할 것인지 곱할 것인지 분류를 해야 한다는 사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제 곱의 법칙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연이어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그다음에 연달아 일어나.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든가. 이런 식으로 함께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아까 라면 시켰을 때 김밥, 라면, 그다음에 볶음밥 동시에 먹어라 이거죠. 이렇게 함께 먹어라. 그때는 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연이어 잇따라 먹어라. 곱의 법칙. 진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행 상태.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동시에 연이어 연달아 진행되고 있어. 자, 이때 문제 볼까요? 집이 있어. 집에서 도서관 가는 길이 3가지야. 도서관에서 학교 가는 길은 4가지야. 그럼 나는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몇 가지? 3가지 길로 가겠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길이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 길로 가겠죠. 그러면 어때요? 집에서 또 학교까지 가야 돼. 반드시 도서관을 거쳐 가야 돼. 지나가야 돼. 이것은 무슨 상태? 진행 상태야. 진행 상태. 지금 진행되고 있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도서관을 거쳐 가고 있어. 연달아 가고 있어.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로 갔을 때 도서관을 갔을 때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하나 둘 셋 넷. 요 길로 갔을 때 4가지. 요 길로 갔을 때 4가지. 4가지가 3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진행 상태.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은행이 있어. 은행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 은행을 들렸다가 이렇게 2가지 길이 있고 은행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또 3가지가 있어. 근데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잡이수를 구하래.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 가는 길잡이수 3 곱하기 4 12가지. 그럼 집에서 은행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몇 가지? 2가지. 은행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럼 6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맞습니까?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 집에서 은행 가는 길. 집에서 도서관과 은행을 동시에 갈 수 있어 없어?
한쪽 다리는 일로 가고 한쪽 다리는 절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리 찢어져. 알겠죠?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야. 오케이? 그러면 그때 학교까지 가는 길답시는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된다고. 그땐 18가지. 얘가 끝났고 얘가 끝났어. 종료 상태의 두 가지는 더해주는 거야. 진행 상태는 곱해주는 거고 종료 상태는 더해준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구별하라고. 이 용어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이제는 좀 난이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의 순서상. 자,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러면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어.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란 말은 음수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지. 음의 정수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0 또는 양의 정수야. 0을 빠뜨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0, 1, 2, 3 이런 수들을 우리는 XY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우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x 9 마이너스 3y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 뭘 대입하냐면 첫 번째 y가 0이었을 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큰 놈의 문자에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아. 그래서 큰 숫자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2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이었을 때 9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x는 2분의 9니까 4.5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만족할 x는 뭐가 있습니까? 0부터 0, 1, 2, 3, 4까지 몇 가지? 5가지. y가 0이었을 때 x는 0, 1, 2, 3, 4,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y가 1이었을 때 그러면 2x는 1이니까 6, 그 다음에 x는 3 이하가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할 x는 3 이하의 0이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1, 2, 3 몇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따져주는 거예요. y가 이게 이제 그러면 2x는 그러면 6이니까 3 될 것이고 x는 2분의 3 이하 될 거 맞습니까? 그러면 2분의 3은 약 1.5잖아. 그러니까 x는 0, 1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y가 3이었을 때 그러면 2x는 뭐가 됩니까? 9 빼기 9니까 0이 되겠죠. 그럼 x는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만족할 x값은 뭐가 있습니까? 0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이거 다 종료 됐어. 싹 다 더해주면 돼. 그러면 10 몇 가지? 16 아니지 미쳤어. 5, 4, 1 10 12가지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수를 구하라 12가지 산수만 잘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의미 아닌 정수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이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다. 사전식 배열법 0부터 작은 숫자부터 차례로 그쵸? 사전식 배열법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젠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평가원 기출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만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내는 평가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1순위가 수능 기출문제 가장 중요해. 2순위가 평가원 기출문제. 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니까. 3순위가 교육청 기출문제. 이것은 뭐 인천교육청, 서울교육청, 뭐 부산교육청, 광역시 5대 광역시에 내는 그 교육청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3순위.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순위가 그런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꼬아서 변형해내는 사설 모의고사. 뭐 종로, 뭐 그다음에 뭐 메가, 이투스, 비상에듀 이런 그 교육청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사서 대성 뭐 이런 모의고사가 있죠. 뭐 이런 걸 사서 보는 거 그게 네 번째 4순위. 그러면 0순위가 있어. 0순위 이런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뭐냐면 개념원리입니다. 개념원리 0순위. 그걸 기초 개념을 잡아주는 거. 그런 개념과 원리를 갖고 어떻습니까? 문제를 푸는 거지. 분석하는 문제 분석이야. 그래서 개념과 원리가 7이야. 문제 분석이 3이야. 선생님은 7대 3 정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는 8대 2야. 개념과 원리가 8이고 문제 유형이 2야. 수능은 7대 3 정도 됩니다. 왜? 수능 문제는 살짝 문제가 난이도 높고 꼬아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개념과 원리는 그 정도라는 사실 명심. 지금 여러분은 그걸 하고 있어.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자, 평가 기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5개 동심원이 있어.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있다.
끊어. 문장이 쉬면 끊고죠. 끊어 읽고 구하는 거 찾고 조건 찾고 5개 원하는 경우 나누고 자 이렇게 나누고 서로 다른 3가지 색의 물감을 칠하여 색칠 문항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지?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3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 칠할 수 있을 때 구하는 것은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색칠된 문양의 개수는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장이 길죠? 자, 그러면 먼저 구하는 걸 찾아.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색칠된 문양의 개수. 그죠? 색칠하기네, 색칠하기. 자, 그때 봐봐. 반지름이 1, 2, 중심에서 반지름이 뭐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래. 그지? 그러면 우리는 먼저 5개의 원을 경계하여 안에서부터 5개의 영역 A, B에서 나누고 서로 다른 3가지 색의 물감을 칠해서 서로 다른 3가지 색의 물감이 있어. 난 그 물감색을 A색, B색, C색으로 할게 이렇게. 아니면 1번, 2번, 3번 색 해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해. 3가지 색이 있어. 그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는 거야. 이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야.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그러니까 이웃한은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없어. 왜?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끄덕. 이렇게 끊고 하나씩 해결하는 거야. 3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얘도 10통 이하, 얘도 10통 이하, 얘도 10통 이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 칠할 수 있대. 그럼 영역 A의 넓이가 뭔데? 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즉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통으로 우리가 파이를 칠할 수 있대. 한 통만큼 파이, 영역 파이를 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B의 영역은 뭘까? B의 영역은 여기에서 요 A1의 넓이를 뽕 빼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파이 R 제곱 4파이에서 파이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3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몇 통? 3통을 칠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C는요. C는 요 C의 넓이, 여기가 C의 넓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전체 넓이에서 요 B의 넓이, 요거 가운데 원의 넓이를 빼는 거죠. 그럼 반지름 3인 거니까 9파이에서 우리가 B 2파이, 4파이를 빼주는 거죠. 저것은 5파이다. 그러면 얘는 몇 통을 쓸 수 있어? 5통.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D는 전체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에서 반지름이 3이는 9파이를 빼주는 거죠. 그럼 얘는 7파이가 되겠군요. 그럼 얘는 7통을 쓸 수가 있겠고 마지막 E는 반지름이 5니까 25파이에서 그 다음에 반지름이 4는 16파이를 빼주는 거니까 이것은 9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9통을 쓸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것이 있어. 10통씩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칠해봐. 그럼 어떻게 칠해? 자, 요것은 수용도입니다. 수용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지. 어떻게? 제일 처음에 우리는 봐봐. 이렇게 되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D, 요 E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제일 처음에 A를 칠했다고 할게. 요 가운데를 A를 칠했다고 할게. 잘 안 보이나? 자, 여기를 A를 칠한 거야. 그러면 요 B는 요 칠한 A를 똑같은 색을 못 칠하겠죠. 그럼 남아있는 2가지 색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B가 오겠고 쭉 가면 여기 C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수용도. 그죠? 그럼 A 다음에 B를 칠했어. 그럼 B 다음에 요 B를 칠했어. 그 B 색깔을 뭐 다른 색깔 뭐 이런 색으로 칠했다고 할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C에는 이 초록색만 오는 거지. 여기 칠했던 거 이거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C는 우리가 B만 못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A가 올 수 있겠고 여기 뭐가 올 수 있어? C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칠할 수 있다 그죠? 좀 내려갈게. 여기가 B, 여기 C가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D는 A 칠했으니까 여기 B하고 역시 뭐가 올 수 있어? C가 올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럼 C는 B가 왔기 때문에 A하고 뭐가 올 수 있어? 역시 C가 올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칠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 A가 자, 지금 A가 몇 개가 나왔어?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E는
9파이야. 9통 쓸 수 있어. 여기는 C는 몇 통이야? 5통이야. 여기 9통이야. 14통이잖아. 그럼 이렇게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10통을 넘어가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그럼 여기가 A가 몇 통? 5통. 그러니까 C에 칠했으니까 5통. 그 다음에 A에 칠했으니까 1통. 합해주면 6통이죠. 되잖아. 그 다음에 요 B 왔어. 그럼 B가 요 B 색깔이 B에 3통이 있겠고 D에 오니까 7통. 합하면 10통. 딱 맞게 칠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C는 마지막에 2 왔으니까 9통. 남잖아. 칠할 수 있죠. 너는 땡큐야.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요 C 왔어. 그럼 여기가 뭐가 오죠? A하고 B가 오겠지. 그지? 그럼 A 3개는 안 돼. 너 B 안 돼. 그치? 그럼 B 요 9통이고 여기 몇 통? B가 3통이니까 너도 안 돼. 없어. 너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요거 한 가지 있잖아요. 자, 밑에 요 C가 왔을 때 또 가야 돼. 응? 그럼 저 이쪽으로 올게. 부족하니까. 그럼 지금 C, D, E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C가 온 거야. 저기 A가 오고 B가 오고 지금 여기가 A, B야. 이렇게 올게.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걸 연결시킬게요. 왔어. 그러면 여기가 뭐가 와야 돼? A 오고 여기가 B 와야 돼. 뭐 와야 돼? B 오고 C 와야 돼.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A 오고 C 와야 돼. 그때 딱 봐봐. 이거 가능해? 여기 9통. 여기 몇 통? 3통. 이거 불가능해. 9 더하기 3이니까 넘어가잖아. 그럼 C 9통. 여기 C가 5통. 이것도 불가능해. 그렇죠. A 여기 9통. 여기 1통. 10통. 땡큐. 요 B D니까 7통. B니까 3통. 10통. 땡큐. C 5통. 땡큐. 너 땡큐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9통이고 여기 C니까 5통이니까 14통. 너 땡큐. 그렇죠. 그럼 여기 한 가지. 그러면 여기 한 가지하고 여기 이렇게 왔을 때 한 가지. 딱 2가지가 있겠네. 그죠?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탈 2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B로 왔을 때 2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에서 C로 갔을 때도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는 거야. 동일한 구조니까.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2가지와 요 B로 왔을 때 2가지와 C로 갔을 때 2가지. 그럼 합해주면 토탈 몇 가지? 여기가 4가지가 있는 거야. 맨 앞에 A가 왔을 때 4가지야. 그럼 맨 앞에 B가 왔을 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C가 왔을 때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4가지가 3가지. 4 곱하기 3, 12가지. 이렇게 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응?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규칙성을 발견하는. 공식으로 나오지 않아. 공식은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도 있어. 그러나 원칙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이런 원칙을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져주는 거지. 원하는 대로. 끊어 읽고 구하는 찾고 조건 찾고. 이게 이제 수능의 4점짜리 문제. 이 정도 풀면요. 수능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기회에 따져주는 거. 사전식별법, 수영도, 그 다음에 요거 경우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됐죠? 오케이. 자, 이건 볼까요? 난 이게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 오른쪽 그림 같은 정의문제 꼭지점 A, B, C, A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G에 도착하는 겁니다. 모서리를 따라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길잡이수는 쉽게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그러나 짧은 거리가 아니라고. 그냥 꼭지점만 지나간 꼭지점만 지나가자. 그러면 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가도 된다. 이거야. 응? 돌아가도 된단 말이야. 지나갔던 꼭지점만 안 지나가면 돼. 자,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를 일일이 구해보래. 어떻게 해야 돼? 수영도 A야. 그치? 그럼 A 출발했어. 그럼 A 출발하면 하나, 둘, 3가지 갈래길이 있지. 그러니까 알파벳 B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D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E.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에서 B로 갔어. 그럼 B에서는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A로는 못 가지. 그죠? 그러니까 B에서는 C로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F로 가거나 이렇게 2가지 갈 수가 있다. 그죠? 그죠? 그러면 B에서 C로 갔어. 요 C로 갔으면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럼 C에서는 G로 가거나 D로 가거나. 그럼 C에서는 G로 가거나 어떻게 가거나 자 D로 가거나. 그럼 이건 끝난 거지. 가장 빠르게 도착한 거야. 그럼 우리는 C에서 D로 갔어. D로 가면 여기선 A로 못 가는 거지. 반드시 무조건 H밖에 없는 거야. H밖에.
그러니까 D에서는 H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H로 갔어. 그럼 H에서 G로 곧바로 가면 넌 땡큐 완성. 그죠? 근데 H에서 E로 갈 수도 있잖아. E. 이렇게 E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E로 가면 무조건 F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F로 가서 G로 가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됐어. 그러면 A에서 B에서 우리가 F로 가볼게. F로 가보면 우리는 E 아니면 G. 그럼 F에서 G로 곧바로 가는 경우 한 가지 끝났지. 그 다음에 E에서 이렇게 가볼게. 자, F에서 자 G로 가는 거 끝났어. 띵 끝났어. 그럼 E에서 뭐로 가? 우리가 끝났고 E로 가. E로 딱 가볼게. 이렇게. E로 가보면 A로 못 가지는 거잖아. 그럼 H밖에 없는 거죠. 그럼 E에서는 H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H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올라가거나 바로 가거나. H에서 G로 곧바로 가는 경우가 있죠. 너 땡큐야. 끝났어. 근데 H에서 D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D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D. 그럼 D에서는 A로 못 가는 거 C로 가는 거죠. C로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 B로 못 가는 거고 G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요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 요거 세 가지. 몇 가지? 합해주는 거 여섯 가지. 그럼 난 A에서 B로 갔을 때 몇 가지? 여섯 가지. A에서 D로 갔을 때 같은 구조니까 여섯 가지. E로 갔을 때 몇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세 가지. 정답 6 곱하기 3, 18가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결국 수용도를 한 꼭지만 딱 하게 되면 규칙성이 발견돼. 그 규칙성 갖고 그 다음도 똑같을 것이다. 똑같은 거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수용도 작성.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 이거 반드시 알아줄 것. 경우의 수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이젠 경우의 수의 공식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n의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 공식으로 해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n을 소인수 분해시켰어. 소인수 분해시켰을 때 이 지수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싹 다 곱하는 거죠. 이렇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가 있어. 소인수로 시켜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 맞습니까? 이것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 2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이게 1제곱이니까 1 플러스 1. 따라서 저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6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겠죠? 양의 약수의 총합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는 P의 알파 제곱이니까 P의 0제곱, P의 1제곱, P의 2제곱, P의 알파 제곱까지 이렇게 싹 한 다음에 Q의 0제곱, Q의 1제곱, Q의 베타 제곱, R의 0제곱, R의 1제곱, R의 감마 제곱, R의 R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싹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2의 제곱이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이것을 곱해주면 양의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공식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이 기본 할 때는 이거 설명을 싹 다 왜 그런지 보여드렸어요. 증명해드렸고 지금은 이렇게 정리만. 공약수는 근데 이제 공약수를 물어봐. 우리가 봐봐. 12하고 8이 있어.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4, 4, 3, 12, 6, 2, 12, 12 이렇게 둘, 넷, 6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예요. 8은 1, 2, 2, 4, 8, 4, 8 이렇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양의 약수들이잖아요. 그럼 공통된 약수들은 요 1, 공통된 약수. 이 공통된 약수가 공약수야. 두 수의 공약수라고. 그래서 1, 2, 4 이렇게 있다고. 그럼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공약수를 일일이 이렇게 다 나열해서 개수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고. 두 수의 공약수는 그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가 뭐지? 4. 이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라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고.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과 같다고 이렇게.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난 4의 약수만 구해주면 돼. 그래서 4는 2의 몇 개? 제곱이니까 2 플러스 1, 3개. 끝.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보십니다. 300과 420의 양의 공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는 양의 공약수 중에서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300하고 420이 있어.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니까. 그럼 얘는 10, 30. 그 다음에 이것은 4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2로 할 거야. 그러면 15 얼마? 21 되는 거 맞습니까? 뭐 3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3, 5, 15, 3, 7에 21 끝났나 이렇게? 응? 3 미쳐. 3 아니야. 여기가 3, 1은 3, 3, 4,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10. 그래서 봐. 맞죠? 2는 4, 1은 2니까 그럼 3 이게 맞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10, 42, 30, 42 맞죠? 그러면 15, 21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이 최대 공약수는 얘가 최대 공약수죠.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얘가 최대. 얘가 그레이트 커먼 디바이저. 최대 공약수 맞습니까? 이렇게 곱해준 게 최대 공약수잖아요. 설마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60.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5니까 6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 시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응? 오케이. 그러면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야. 두 수의. 그것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는 그 5의 배수의 개수는 우리가 5를 얘를 빼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 그 개수를 쭉 구해서 거기다가 요 5만 곱해주면 얘 5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이런 아이디어. 따라서 이것의 약수의 개수라고. 그럼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그러니까 몇 가지? 6가지. 그 6가지에다가 전부 다 5만 곱해주면 전부 다 5의 배수가 된다고. 이해되죠? 이런 아이디어. 정답 몇 가지? 6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 연습 문제. 좋습니다. 자, 이젠 기억나십니까? 집을 방법의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화폐의 개수가 L개, M개, N개였을 때 집을 방법의 수는 그 화폐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해주죠. 거기에다 1씩 더해서 곱해주고 우리가 0개, 0개는 지불하지 않은 거니까 한 개를 빼주는 거죠. 한 개를 빼준다. 이렇게 1씩 더해준다. 기억나십니까? 집을 금액의 수는 우리가 집을 방법의 수인데 금액의 수는 금액이 똑같으면 방법은 틀리지만 500원짜리 두 개에서 1,000원 내는 것과 1,000원짜리 한 개 내는 것은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은 같기 때문에 그건 같은 금액은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는 큰 놈의 화폐를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꿔서 계산한다라고 기억이 나시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3장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4장이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또는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지폐 2장은 봐봐. 우리가 지폐를 하나도 안 낼 수가 있어. 한 개 낼 수 있겠고 2개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지폐 2장은 우리가 3가지를 낼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지폐 3장은 한 개도 안 낼 수 있겠고 1가지, 2가지, 3가지까지 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들어가니까 3 플러스 1, 4가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 4장도 하나도 안 낼 수 있겠고 하나, 둘, 많이 내봤자 4장. 그래서 우리는 4 플러스 1, 5가지를 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 3 플러스 1, 4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0, 이거 0, 이거 0. 경우의 수는 한 개도 아예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빼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20, 30, 60, 60에서 1 빼주니까 59가지. 얘가 내가 구할 A가 되는 겁니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를 구하는 건데 우린 지불 금액의 수는 뭐냐면 5,000원짜리가 3장 있잖아. 그러면 3장 갖고 2장을 내면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 2장 내는 10,000원과 10,000원짜리 1장 내는 10,000원과 방법은 달라. 근데 금액은 똑같다고요. 중복이 되잖아. 그때는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의 화폐로 환전시켜. 1,000원짜리 4장이 있어. 4장을 아무리 다 내봤자 5,000원짜리가 안 되잖아. 5,000원이 중복될 수, 금액이 중복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환전시키지 않아. 만약에 1,000원짜리 6장 있다. 똑같다. 그럼 다 환전시켜야 돼. 1,000원짜리 싹 환전시켜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니까 5,000원짜리 4장이죠.
그 4장이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7장이 되겠네요. 얘가 없어지면서 7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할 저 B는 뭐냐면 우리가 7장을 내는 거니까 0부터 7장까지니까 8가지. 그 다음에 1,000원짜리 4장이니까 0부터 4까지니까 5가지. 이 곱해주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거. 0은 빵오는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40, 39가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구할 A 빼기 B는 얼마다? 20이다. 라고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옛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의 핵심 개념 스피드 총정리였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순열은 공식화되는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열입니다. 전체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문자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일렬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겁니다. 순열은요 중복이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자. 우리는 3개를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A, B, C, D 몇 가지 올 수 있어? 5가지가 올 수 있다고. 5가지. 그죠? 올 수 있다고. 자,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제일 처음에 A가 왔어. A가 왔다고 쳐. 그럼 이거 B가 올 수 있겠고, C가 올 수 있고, D가 올 수 있고, E가 올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5가지 올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게 5가지. 그 다음에 이는 여기가 A가 왔으면 요거 B, C, D, E. A 빼고 4가지 올 수 있잖아요. 4가지. 그럼 A하고 B가 왔으면 3은 C, D, E. 이렇게 3가지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3가지고 여기도 3가지고 여기도 3가지고 여기도 3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5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그 5가지마다 두 번째 몇 가지가 4가지가 올 수 있겠고 그 4가지마다 3개가 여기 3가지, 3가지, 3가지 여기 이게 3가지가 붙겠고 이 3가지가 붙겠고 이 3가지가 붙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3가지가 붙어. 그걸 연달아 발생하니까 쭉 일렬로 배열하니까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라고 말하고 이런 규칙성을 갖는 소리는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하자. 순서가 있으니까 5P3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부터 1씩 빼서 곱하는데 몇 번 곱해? 1번, 2번, 3번 곱하는 거야. 5P3. 이렇게 계산하자. 규칙성이 발견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퍼뮤테이션, 순열로 기호화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 딱 시켜버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순서 있게 배열하는 소리는 NPR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 그 다음에 r은 택하는 것의 개수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공식화시키자. 이제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n가지가 올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한 가지가 온 거 빼고 n-1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n-2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규칙성이 발견돼. 첫 번째는 하나도 안 빼. 두 번째는 한 개를 빼. 세 번째는 2개를 빼. 그러면 이 번째보다 하나 작게 빼지. 그러면 R번째는 N에서 얘보다 하나 작은 R 빼기 1을 빼. 규칙성 발견. 나중에 수열과 연결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곱하기 점점점 여기 곱하기 여기까지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내가 구할 NPR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PR은 N, N-1, N-2 이것을 가로를 벗겨주니까 N-R 플러스 1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몇 번 곱해? N부터 1씩 빼서 곱해서 하나, 둘, 셋, 넷 R번 곱하는 거야. R개를 곱하는 거야. 그치? N부터 그러니까 이 공식 뭐 헷갈리면 이 공식 N부터 1씩 빼서 곱하는데 몇 번 곱해? R번 곱하는 거야. 이게 NPR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R은 N보다는 작은 하겠죠. 서로 다른 10개에서 11개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최대 많이 선택해봤자 10개. 알겠죠? 그러니까 N보다는 작은 하 같아야 돼. 알게. 됐죠? 이 NPR의 탄생이야. 옛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일렬로 세우면 서로 다른 5개에서 5명을 다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5개부터 1씩 빼서 곱하는데 몇 번 곱해? 3, 2, 1. 5번 곱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120가지인데 어떻게 약속해? 5 팩토리얼이라고 약속하잖아. 1까지 곱해. 1씩 빼서 1까지 곱하는 것을 우리는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 팩토리얼 120가지가 되는 겁니다.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있어. 5명,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 순서있게 세워. 5p 3이야. 따라서 5 곱하기 1씩 빼서 곱하는데 몇 번 곱해? 3번 곱하는 거지. 120까지. 5, 4, 20, 60까지가 되는 겁니다.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아. 그럼 5명 중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뽑는 거니까 2명을 뽑아야겠네. 그래서 1명은 대표, 1명은 부대표.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있어 없어? 영희하고 순이를 뽑았어. 영희가 대표, 순이가 부대표. 순이가 대표, 영희가 부대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다른 경우니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열입니다. 5명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서 1명은 대표, 1명은 부대표. 순서 있게 바꿔. 순열입니다. 이렇게. 응? 그래서 이것은 5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20까지. 아니면 우리가 대표가 있겠고 부대표가 있어. 대표 몇 명 올 수 있어? 5명 다 대표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대표 1명 딱 뽑혔어. 1명 뽑혔으면 부대표는 대표 빼고 4가지잖아. 대표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5 곱하기 4.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야겠고 공식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됐죠? 좋습니다. 자, 수능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가지고 수능에 접근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개념 정리만 해주려고 하다가 그 너무 싱겁잖아. 그 개념이 수능에 어떻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고2 때는 내신 대비와 수능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능에 어떻게 연결이 돼? 수능 문제 이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의 욕심이야. 다 가져가죠. 됐죠? 갑시다. 수능 기출문제. 두 인형 A, B에게 색이 정해지지 않은 셔츠와 바지를 모두 입힌 후 끊어. 셔츠와 바지가 있어.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어.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컴퓨터. 여기까지 끊자. 그러면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와 바지가 각각 3개씩 있고 각 옷의 색은 빨간과 초록 중 하나를 정한다.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르게 입히지 않는다.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서로 다르게 정하고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도 서로 다르게 정한다. 응? 그지? 그다음에 이 게임에서 두 인형 A, B에게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게 구하는 거야. 결국 셔츠와 바지에 주어진 조건 갖고 입히고 색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두 인형 A 인형이 있겠고, 자, B 인형이 있어. 잘 봐. A 인형에 셔츠가 있다고, 이렇게. A 인형에 이런 셔츠가 있어, 이렇게. 셔츠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인형에 이런 바지가 있다고. 이런 바지가 기가 막히지. B 인형에 이런 셔츠가 있다고, 이렇게. 얘가 좀 팔이 짧나, 이렇게 있겠고, 바지가 있다고,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대충 이렇게 일단은 상상을 해봐. 눈으로 보라고. 그때 근데 셔츠가 여기가 3가지가 있겠고 바지가 2가지가 있어. 셔츠가 3가지가 있겠고 바지가 2가지가 있어. 그죠? 그러면 A 인형도 셔츠와 바지를 동시에 입을 거 아니야. B 인형 셔츠와 바지를 동시에 입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입힌 다음에 빨간과 초록 중 하나를 정하는 거야. 그죠? 빨간과 초록을 정하는 거야. 그다음에 얘가 입혔던 셔츠는 얘한테 입히지 않아. 얘가 입혔던 바지는 얘한테 입힐 수가 없어. 중복될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합니다. 셔츠를 입히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A와 B에게 입힐 수 있는 2가지 옷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지. 셔츠가 3개가 있잖아. 서로 다른 게. 거기서 2개를 뽑아서 A한테 입히고 B한테 입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3P2가 되는 거 맞습니까? 셔츠만. 그럼 바지도 3개가 있다며. 바지도 3개가 있어. 그래서 2개를 뽑아서 A 입히고 B 입히고 아니면 B 입히고 A 입히고 순서 있게 바꾸는 거니까 이것도 3P2죠. 그렇죠. 그런데 셔츠와 바지는 동시에 입히죠. 그러니까 이건 합이야 곱이야? 곱이지. 동시에 입히니까 곱이잖아.
일단 셔츠와 바지를 입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해되죠? 거기서 이제 색을 칠해.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서로 다르게 칠하는 거야. 색깔은 빨간색과 초록색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에 셔츠에 몇 가지 색이 올 수 있어? 빨강, 초록 두 가지 다 칠할 수 있지. 바지는 얘가 칠한 거 빨간색을 칠했으면 얘는 초록색밖에 못 칠하나. 이거 한 가지잖아. 그치? 얘가 초록색이면 얘가 빨간색 한 가지.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 한 가지. 색깔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색깔을 서로 다르게 여기와 여기가 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2 팩토리얼이지. 2p2 2 곱하기 1 맞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옷을 입혔어. 솔직히 여기 몇 가지? 색깔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곱하기 여기서 2 팩토리얼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색깔 중에서 셔츠와 바지 두 가지를 뽑아서 일렬 배열, 순서 있게 배열. 이겁니다. 이것까지 연달아 발생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야. 이게 내가 구할 정답. 계산하십시오. 3pt는 3 곱하기 2니까 6가지. 이거 6가지. 이거 2가지. 이거 2가지. 그럼 36 곱하기 2는 4. 4, 32, 6, 44, 144가지. 정답 4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수능 기출이야. 전부 다 경우의 수잖아. 순열이잖아요.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돼. 연습 문제 정도는 풀어줘야 돼. 여러분이 연습 실력업 정도는 풀어주셔야 돼. 개념을. 그 정도만 풀어도 여기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우리가 이제 이 개념 다시 한번 잡으면서 우리가 이 실전 문제 이런 기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감이 와. 지금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교육청 기출입니다. 1부터 9까지 9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응? 아,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서로 다른 9개의 숫자가 있어. 0은 빠졌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이렇게 탁탁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만들어. 만들 때 그중 각 자리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각 자리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10의 배수가 되려면 우리는 여기 10이 없으니까 반드시 2 곱하기 5가 약수로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무조건 이 5는 들어가야지. 이 세 개를 곱해서 무조건 2 곱하기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5는 저 세 자리에 무조건 어딘가 있어야 돼. 5를 대체할 수 있는 10의 배수를 5 빼고는 10의 배수를 만들 수가 없어. 나머지를 어떤 걸 곱해도 10의 배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치? 그럼 5는 무조건 나와야 돼. 너 5 나와 있어. 근데 5가 여기 올 때가 있겠고, 그죠? 5가 여기 올 때가 있겠고, 그 다음에 5가 어디 올 때가 있어? 이 가운데 올 때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5가 어디 올 수가 있어? 이 맨 끝에 올 수가 있는 거잖아. 5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게 따진다고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난 여기와 여기에 뭐가 오냐면 5가 여기 왔을 때 여기와 여기에 무조건 여기 이제 2가 필요한 거야. 2가. 근데 2는 짝수에는 다 들어있어. 이 짝수에는 2가 다 들어있다고. 그죠? 2에 비해서 다 들어있다고. 오케이? 그럼 난 이것만 들어오면 된다고. 이것만 들어오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짝수가 오고 여기에 짝수가 올 때. 그죠? 아니면 여기에 짝수가 오고 여기에 홀수가 올 때. 그래도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5해면 10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2만 10의 배수가 되면 뭘 곱해도 10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홀수가 오고 여기에 짝수가 올 때.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짝수가 오면 짝수가 몇 가지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짝수 두 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됐죠? 그러면 하나가 짝수고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홀수야. 그러면 우리는 짝수가 몇 가지 있어?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 짝수 집어넣고 홀수는 4개 중에서 역시 홀수가 한 개가 있고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죠. 홀수는 하나, 둘, 셋, 넷, 5 빼고 5 빼는 홀수니까 됐죠? 얘도 마찬가지야. 홀수 4개 중에서 한 가지가 올 것이고 여기도 짝수 4개 중에서 한 가지가 오는 거 맞지? 됐죠? 그럼 얘는 얼마? 4피트는 4 곱하기 3 12가지.
이건 4, 4, 16까지. 이거 얼마? 16가지. 더해주면 42가지. 44가지인가요? 44가지. 44가지야. 그럼 이때도 똑같이 짝짝 짝홀 홀짝 44가지. 이때도 짝짝 짝홀 홀짝 44가지. 그러니까 44 곱하기 3 해주면 됩니다. 그럼 3, 4, 12, 3, 4, 12, 132가지.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이렇게 풀 수 있겠고, 다른 풀이. 이거는 순열로 풀어봤고, 또 다른 풀이는 뭐냐면, 일단 5가 와. 5는 무조건 넌 빠져나와. 그러면 5가 어디엔가 있겠죠. 어디엔가 있겠죠, 우리가. 응? 자, 그러면 우리가 5가 올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그러면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조합을 이용할게요. 저 뒤에 가서 조합을 배우겠지만 이미 여러분 조합을 배웠잖아. 그러면 5를 뺀 나머지 8개 2개를 뽑아. 그리고 5 하나까지 해. 그러면 5 하나, 둘, 3개가 일렬 배열하는 거죠. 그럼 일렬 배열 시켜. 그러면 우리는 3팩토리얼 일렬 배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는 10의 배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10의 배수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왜? 어떤 케이스? 둘 다 홀수. 홀수가 오는 케이스는 10의 배수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그걸 빼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홀수가 아닌 그러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홀수 온 경우 2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 몇 개 있어? 하나, 둘, 그다음에 셋, 4개가 있는 거죠. 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그러면 5와 3개가 되는 거잖아. 3팩을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홀수 4개에서 2개를 뽑아. 그러면 5도 홀수에 5도 있어. 그 3개를 일렬 배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3가지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일렬 배열하는 거지. 됐죠? 이거 계산해주면 요거 계산해주면 역시 똑같이 132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쉽죠? 응? 일일이 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돼. 5가 나오고 그럼 무조건 10의 배수야. 근데 둘 다 홀수면 10의 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를 빼는 거지. 오케이? 해설지에 없는 풀이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젠 순열의 규칙성, 이제 n팩을 이용한 순열의 수입니다. 우리가 np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다 뽑아서 일렬 배열해. 3개에서 3개를 다 뽑아서 일렬 배열하면 3팩이 되잖아. 4개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하면 4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이 일렬로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5명이 일렬로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5팩, n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n팩토리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n팩토리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잘 봐. 그러면 n부터 1까지 곱해 1씩 빼서 1까지 곱하면 n팩토리 약속을 해. 그럼 나는 n 빼면 n-1서부터 1까지 곱해지니까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맞지?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n 곱하기 n-1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 그러면 n-2 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나중에 뭐 증명이나 이렇게 좀 식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5 팩토리얼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이것은 5 곱하기 4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아니면 이것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것까지 알고 있으라고. 팩토리얼에 이거 잘 나와 이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는 npr은 n팩 나누기 n-r팩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npr이 뭐라고 그랬지? n부터 1씩 빼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난 여기에다가 쪼개서 여기에다가 얘보다 하나 작은 거 2를 빼. 또 하나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곱해버리면 없던 걸 곱했잖아. 근데 얘는 뭐지? 얘는 곱한 얘는 뭐지? n-r 팩토리얼이야. n-r서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없던 걸 분자로 곱했기 때문에 분모에 n-r 팩토리얼 나눠줘.
그럼 이것과 이것이 약분되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NPR은 분모는 n-r팩이 되는 거고 분자는 n서부터 얘가 연결을 시켰잖아. 1까지. 그러니까 얘가 n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n팩 나누기 n-r팩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 증명되는 겁니다. 옛날 기억나시죠? 개념을 다 증명해 드렸어. 근데 머리에 없어. 그래서 다시 총정리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NCR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n팩 나누기 n-r팩, n팩 나누기 n-r팩.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NP0은 R 자리에 0 집어넣어봐. 그러면 n팩 나누기 n팩 1이 되는 거지. NP0은 R 자리에 0 집어넣어봐. 0팩토리얼은 R 자리에 n을 집어넣어봐. 0팩토리얼? 우리는 이건 수학적 정의합니다.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정의된 겁니다.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하자. 이건 약속이야.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알겠죠? 왜냐면 npn 여기다 n을 집어넣어주면 n 빼기 n이 돼서 이게 0팩토리얼 돼. 우리는 npn은 r팩토리얼 했잖아. n팩토리얼 했잖아. 그럼 npn 이게 0팩토리얼인데 0팩토리 1이 돼야 n팩토리 되거든. 이게 약속이 돼야. 알겠죠? 그래서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np0은 1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기본적인 공식 3가지.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걸 알고 있으면 이런 부등식 좀 연습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보세요. 6p2r 플러스 1이야. 우리는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써. npr은 불러봐. 방금 전에 증명했는데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리고 저 r의 범위는 아무리 커봤자 n보다 작거나 같겠고 아무리 작아봤자 0보다 크거나 같아. 음수될 수는 없어. 이거 갖고 있어. 무조건. 이건 무조건 암기사항이야.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저 r의 범위도 필요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첫 번째 범위 얘가 r 자리잖아. 그치? 그러면 저 2r 플러스 1은 6보다 작거나 같아. n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아.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2r 이항시킬게. 그럼 얘는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r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겠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 2r은 6보다 작거나 같겠고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나눠주면 0보다 크거나 같겠고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내가 구할 일단 r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겠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있는 순열의 기본 조건. 됐죠? 그런 상태에서 저걸 구해줍니다. 어떻게 구해주냐면 n자리에 6 들어갔잖아.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6 팩토리얼 나누기 자 6 빼기 r이 2r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2r 뭐 이렇게 할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집어넣어. 팩토리얼은 얘는 작거나 같습니다. 4 곱하기 6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니까 6 마이너스 2r 이거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근데 우리는 똑같이 6팩 6팩 약분되잖아. 이거 곱하기 1 곱하기 약분되면 1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여기서 6에서 어때? 6에서 2r 플러스 1이고 여기는 2r을 뺐잖아. 그럼 얘가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빼지는 거잖아. 여기가. 그러면 봐봐. 6 우리가 마이너스 2r 플러스 1 얘가 있겠고 팩토리얼은 이거 곱하기 6 마이너스 2r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 곱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얘보다 하나 더 빼서 빼주는 거잖아. 응? 그치? 잠깐만. 여기서 이거 빼고 6 빼기 2r 플러스 1에서 하나를 더 빼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서 1까지 곱해지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6-2r은 6-2r 팩토리얼은 이렇게 되겠죠. 6-2r에서 하나를 더 빼주고 여기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6-2r 하나를 더 빼주고 이렇게 곱하기 쭉 가서 1까지 곱해주는 거 맞습니까? 이게 6-2r 팩토리얼, 이것이 6-2r 플러스 1 팩토리얼. 근데 느낌이 딱 뭐냐면 이걸 딱 묶었더니 뭐가 돼? 6 빼기 2r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얘가. 난 이거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6-2r 곱하기 이 팩토리얼이 6-2r 팩토리얼은 여기서부터 1씩 빼서 곱해지는데 6-2r 곱하기 이거 하나 뺀 팩토리얼 맞지? 그러니까 이 속에 얘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약분이 얘랑 약분이 되는 거지. 어렵죠 이게. 팩토리얼 계산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다 약분됐어. 1이야. 4배에 뭐만 남아? 얘가 약분된 거니까 얘가 얘랑 약분되니까 뭐만 남았어? 그치. 6-2r만 남은 거야. 분자는 1만 남은 거야. 이렇게 계산. 됐죠? 그러니까 팩토리얼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6-2r? 이것은 뭐 양수가 되니까 양변에 곱해주면 6-2r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양변에 6-2r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죠. 6 빼기 4 요거 이항시킵니다. 플러스 2r 됐죠? 그럼 요건 2가 되겠네요. 그럼 r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약분되니까. 그럼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 따라서 r은 1보다 크거나 같겠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만족하는 자연수 r의 개수는 자연수는 2라고 이건 2.5니까 2 딸랑 몇 개가 있어? 2개. 이렇게 2하고 2 2개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 팩토리얼 계산과 NPR에 숨어있는 조건 이것과 통합된 겁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여러분이 연습 문제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할 수 있어. 지금 경우의 순열 조합이잖아.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정도 해줘야 확률과 통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게 부족하면 필수 예제하고 개념 체크, 확인 체크 문제를 푸십시오. 자,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순열입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웃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일의 결과와 묶음 안에서 묶음 속 순열,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수를 곱한다. 명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해. 이웃해도 좋은 걸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절대 이웃하지 않을 것을 샥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한번 풀어볼까요?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자 4명과 여자 3명 사람들은 전부 다 각각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7명이야. 근데 이제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그럼 난 여자를 세우라고 할게. 여자 3명을 서로 이웃해. 묶어버려. 그럼 남자를 동그라미 할게. 4명이 있잖아. 그럼 이를 하나로 생각하고 1명, 2명, 3명, 4명, 5. 이 묶음까지. 묶음은 하나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일렬 배열. 5팩토리얼. 응? 순서 바꾼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 이웃하는 여자 3명이 순서를 바꾼다고. 이렇게 3팩. 이게 1번의 정답.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건 720까지 나옵니다. 720까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워.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게 남자 4명. 남자 4명을 일렬 배열해. 그럼 4팩토리얼이죠. 그 사이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여자 3명을 집어넣어. 그럼 여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가 반드시 끼어있기 때문에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 5개 자리에서 3개의 자리를 뽑아서 일렬 배치, 순서 있게 배치, 동시에 일어나. 이게 바로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 다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그러면 남자 4명 이렇게 있겠고 여자 3명이 사이사이 이렇게 끼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딱 이거밖에 없어. 이거 봐. 남자 넷 여자 넷이면
우리가 이렇게 여자가 4명이고 여자가 맨 앞에 서고 남자가 뒤에 서는 경우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남자가 4명, 여자 3명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남자 4명이 순서 바꿔라 4팩토리얼. 여자 3명이 순서 바꿔라 3팩토리얼.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라고. 됐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계산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44가지인가요? 144가지. 됐죠? 자,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가원 기출입니다. 이건 수능 출제위원들이 내는 겁니다. 6개의 지역의 인구 조사를 조사원 5명이 담당을 한다. 끊어. 5명 중에서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나머지 4명은 남은 4개 지역을 각각 한 개씩 담당합니다. 이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경계가 일부라도 닿은 2지역은 서로 이웃한 지역으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일부라도 닿은 지역 서로 이웃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이웃해도 이웃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웃한 지역이 2개 지역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이웃한 걸 먼저 잡아. 그럼 나는 이웃하는 경우를 따져. 난 여기를 A 지역, 여기를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F 지역 이렇게 6개의 영역으로 나눠. 그럼 이웃하는 경우를 따져봐. 그럼 나는 A와 B가 이웃할 수 있잖아. A와 B. 그러면 수용도 사전식표 A하고 C, A하고 D, A, E, 그 다음에 A, F. A는 이 5군데 다 이웃하잖아. 그 다음에 A 다음은 못 끝났어? B. B는 여기 있으니까 B, C 딸랑 하나. B, C 이렇게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B에는 있으니까 B, C. 그러면 C하고 D 이웃하죠. 그죠? 그 다음에 D하고 E 이웃하죠. D, C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E하고 E하고 F 이웃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F하고 B 이렇게 이웃하지 않습니까? 아까 B 할 때 BC만 했고 BF를 안 했잖아요. 돌리려고 한 겁니다. 선생님이 깜빡이고 빠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이웃할 수가 있는 거야. 저것을 5명 중에서 1명이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A하고 B를 1명이 조사했어.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를 나머지 4명이 순서 있게 돌아가면서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게 바로 뭐지? 4팩토리얼? 응? 아니지. 요 A, B를 묶는데 5명 중에서 1명, 그 5명 1명이 또 누가 이웃한지를 하는지도 모르잖아. 영희가 할 수도 있고 철이가 할 수도 있고 지훈이가 할 수도 있고 영철이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묶은 것을 저 A, B 묶은 것을 하나로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 지역 이 5개 지역을 5명이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개 지역을 5명이 조사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지. 5명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비열. 응? 그것이 몇 가지가 있어. 이웃한 경우가 한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 됐죠? 이 5팩토리얼이 10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5팩토리얼 120이니까 1200가지. 정답 5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하는 게 생명이야. 그것부터 기준이야.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다 찾아. 묶으라고. 이웃하면 묶으라고. 됐죠? 오케이. 자, 교육청 기출입니다. A, B, C, D 5명이 3인용 소파가 있겠고요. 여기는 2인용 소파에 앉습니다. 근데 이 A와 B는 같은 소파에 이웃하여 앉아. 응?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3인용 소파에 A, B가 왔을 때, 그죠? 두 번째 2인용 소파에 A, B가 왔을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 A, B가 오면 여기서 1명을 뽑고 여기서 2명 일로 갈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3명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A, B는 무조건 일로 이렇게 왔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
일단 이 세 명이 여기 어딘가에 한 자리가 있겠지. 이 세 명이 순서 바꿀 수 있잖아. AB를 뺀 나머지 CD 중에서 요 AB와 같이 앉을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 셋이 서로 순서를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3팩토리얼. 저 CDE가 순서 바꿔. 오케이? 그 중에 여기가 만약에 2가 왔다고 치면 얘네 셋이 여기 자리를 앉는데 A, B가 이웃하게 앉힌대. 그럼 이웃하면 묶어버려. 묶어놓고 둘이 순서 바꿔. 2팩토리얼. 그죠? 곱하기 2 안에서 순서 바꿔. A, B가 순서 바꿔. 2팩토리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 됐나요? 그러면 이것은 6 곱하기 4, 6, 4, 24가지 라고 말할 수 있고, 조합으로 풀면 조합으로 A, B 왔어. 그럼 난 저 남아있는 3명 중에서 한 명을 여기다 뽑아가지고 이 순서 있게 바꿔. 그럼 뭐가 돼? 그러면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속에 바꿔. 2팩. 그리고 남아있는 2명이 여기서 순서 바꿔. 2팩.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똑같은 경우야. 이것도 24가지. 조합으로 푸는 게 좋아. 지금 이거 순열 시간이니까 순열로 푼 거야. 일로를. 조합으로 푸는 게 좋아. 이렇게. 그 다음 AB가 일로 왔어. 그러면 AB가 일로 왔고, 그럼 남아있는 3명 CD가 앉는 거잖아. 그러면 CD가 저기서 순서 바꾸는 3팩이고 여기 무조건 이웃하는 거잖아. 근데 A가 여기고 A가 여기 있어요. 2팩. 순서 이 안에 순서 바꾸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6이 12가지. 합해주면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교육정책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선생님 저거 어떻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체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우에서 순열 조합은 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체화가 나도 모르게 딱 체화. 딱 느낌이 고배 법칙이나 합의 법칙이나 순열이구나 조합이구나.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엔 몰라. 헷갈린다고. 반복해야 된다고. 많이 풀어. 어느 순간 느낌이 딱 와. 그 느낌이 딱 오는 순간 너무너무 쉬워. 확통은 전략 과목이야. 9문제 나오거든 수능에. 응? 그럼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알겠죠?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은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반드시 거꾸로 생각. 전체에서 반대인 경우수를 빼. 알겠죠? 교대로 배열되는 것은 교대로 배열, 2개 대상 중에서 하나를 일렬로 배열하고 하나를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주면 돼. 교대 배열. 오케이. 특징요. 자,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일로 나열할 때 한 자리 자연수. 그럼 한 자리 자연수는 뭐가 있지? 한 자리 다른 자연수 6개. 뭔지 모르겠어.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야. 뭔진 모르겠어.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 6개가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가 432가지래. 이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저 6개 중에서 자, 짝수의 개수가 있겠고 홀수의 개수가 있는 겁니다. 응? 있는데 우리는 저기서 몇 개? 6개 일렬로 나열해. 하나, 둘, 셋, 넷,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해.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와야 돼? 홀수가 와야 된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는 뭐야? 짝수. 여기도 짝수, 여기도 짝수가 오면 돼. 응? 그럼 난 전체 6개를 일렬 배열한 6팩토리얼에서 빼줘. 적어도 양쪽이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 그럼 양쪽이 짝수가 오면 짝수가 몇 개야? 6개 중에 짝수가 몇 개야? 모르죠. 모르니까 n개라고 잡아. 그럼 홀수는 6개에서 짝수개 빼주면 홀수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n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짝수개 n개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 np2 하고 나머지 4개는 일렬 배열 곱하기 4팩토리얼 해준 게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 여기서 양쪽 다 짝수가 오는 경우에서 이거 빼주는 거지. 그것이 몇 가지라고? 432가지라고. 알겠죠? 이걸 딱 풀어줘. 그럼 MP2 할 수 있죠? 이항시켜. 그럼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팩 120 빼기 432는 4팩토리얼 432 23인가요? 그쵸? MP2 그러면 n부터 2번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지? n 곱하기 n-1 2번 이해가 되는 거지. MP2는 이거 계산.
n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거 딱 풀어주면 자, 요거 우리가 딱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이걸 딱 여러분 풀어주십시오. 그럼 n은 얼마가 나와? n은 4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풀어주면 n에 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계산 여러분이. 그럼 n이 여기가 4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홀수의 개수니까 얘는 600이 사니까 2. 정답은 2개. 이렇게 홀수가 2개가 나온다는 사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경우의 수, 순열 좀 한다라는 얘기 듣습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합갑니다. 조합과 분할과 분배갑니다. 조나누기, 그 조나눈 것을 우리가 분할시키는 방법까지 좀 특수한 것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개념 복습하시고요. 개념 익히 풀어주시고 필수 예제 확인 체크.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한 학생들은 반드시 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학생들. 근데 선생님 수업이 완벽하게 다 이해돼. 쏙쏙 귀에 들어와. 그리고 저 문제 푸는 것도 내가 다 기억이 나. 한번 풀어봐야 다 풀려. 그런 학생들은 이것만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힐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